오늘 나갈 파트는 1-2. 첫 번째, 1-2는 뭘 배우냐면 도형에 관한 얘기들을 많이 배워요. 오, 교수님 가군요. 도형에 관한 얘기는 어떻게 보면 1학기 파트보다는 좀 쉬워요. 그죠? 왜냐면 계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보세요. 첫 번째, 교선과 교점과 교점과 교선에 대한 얘기를 배우거든. 교점이란 게 뭐냐? 교점이란 거는 선과 선이 만나서 생기는 한 점을 뜻해요.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면과 한 선이 만나서 생기는 점도 교점에 들어가요. 예를 들어 지금 이 교점 찾아보세요. 선하고 선이 만나서 생기는 점. 근데 우리 이거 꼭지점을 배우지 않았나? 꼭지점이랑 약간 느낌이 달라요. 왜냐하면 얘가 교점인 건 맞는데 면과 선이 만나서 생기는 점도 교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민면하고 옆에서 쭉 내려오는 모선 있죠. 요게 만나서 생긴 점도 얘 아니에요. 그죠? 이게 면하고 선이 만나서 생기는 점도 우리는 교점이라고 해요. 그게 약간 꼭지점이라는 느낌이 다른 거예요. 괜찮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교선이라는 게 있어요. 교선이라는 것은 면과 면이 만나서 생기는 선이에요. 한 선. 면과 면이 만나서. 그러면 요 옆에 삼각형이랑 삼각형이 만나서 생기는 요 선분. 이것도 우리 모선이라고 배운 적이 있는데. 그죠?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죠. 근데 그거랑 또 느낌이 약간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봐요. 이게 구가 있다고 칠게요. 구. 안에가 통 비었어요. 구. 여기다가 선생님이 직사각형짜리 물건을 이렇게 싹 집어넣었다 쳐요. 뭐 반을 갈랐다 어쨌든 이렇게 딱 갈랐다 쳐요. 그럼 걔네랑 만나서 생기는 그 선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야. 안에가 꼭 파였으니까 비어있는 공이니까 걔를 반으로 딱 자르게 되면 만나는 선이 이렇게 동그랗게 나오겠죠. 그것도 교선에 들어가요. 이거는 모서리라는 개념이 약간 다르죠. 모서리는 반드시 선분이어야 되거든요. 선분. 근데 교선은 선분일 필요 없어요. 둥글어도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용어가 왜 다른지 정확히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문제 풀 때 헷갈리지 않아요. 어렵진 않은데 헷갈리지 않게 풀 수 있어요. 자, 문제 보세요. 50번 무슨 내용인지 봅시다. 50번 그 맨 앞에 선생님 계산형 같은 건 안 풀리거든요. 넘기세요. 50번. 오케이. 거기서부터 보시면 돼요. 맨 첫 번째. 오른쪽 그림같이 사각뿔에서 교점의 개수를 A, 교선의 개수를 B라고 하자. B-A 값을 구하세요. 선생님 저거 그림 재활용하려고 한 번 더 나왔네. 볼게요. 여기 이 그림에서 교점 개수를 구하세요. 하나, 둘, 셋, 넷, 5개. 어렵지 않죠? 그 다음 교선의 개수는요. 위에서 내려오는 거 4개, 아래 4개. 이렇게 총 8개가 있죠. 지금 구하라는 건 그 8개에서 5개를 빼달래. 그럼 정답은 얼마? 3 이렇게 되는 거죠. 적으세요. 적고 53번 끝에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세요. 53번. 이거 안 가르쳤다. 이거 나왔네. 이건 왜 거기 설명이 안 됐지? 얘들아, 이 표시는 무슨 표시냐면 직선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AB, 화살 표시가 하나만 되어 있는 건 반직선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 화살 표시가 없는 건 선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뭐가 다르냐? 선분하고 직선의 차이점은요. 직선은 끝도 없이 펼쳐지는 거 말하는 거고 선분은 딱 그 구간만 얘기하는 거예요. 괜찮죠? 그럼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A, B 사이 연결한 선분. 이렇게만. 근데 AB를 지나버리면 끝도 없이 펼쳐지는 이런 선이 직선이고요. 반직선은 뭐냐면 A가 점이 여기 있고 B점이 여기 있는데 A에서 B 쪽으로 계속 뻗어가. 이게 반직선이에요. 근데 반직선을 AB만 쓸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BA라고 써도 괜찮아요. BA는 B에서 출발해서 A 쪽으로 가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화살 표시도요. 꼭 이렇게 적히진 않아요. 얘가 이렇게 반대로 적힐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화살 표시는 어디든 상관없어요. 그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직선이라는 게 출발점이 굉장히 다르다. 선생님이 지금 여기다 적어놨지만 반지선 BA하고 똑같은 BA 같지만 반지선 BA를 이렇게 표시할 때 보통 이렇게 표시 안 하죠. 이건 반지선 표시를 안 하는 게 아니라 헷갈리니까 적겠습니다. 얘랑 느낌이 선생님 요거를 좀 아니야 이거 똑같구나. 괜히 헷갈리네. BA하고 AB하고요. 얘는 출발점이 B고요. 얘는 출발점이 A죠. 완전 달라요. 출발점이 B에서 A 쪽으로 가라는 것과 출발점이 A에서 B 쪽으로 가라는 것과는 생김새가 전혀 다르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항상 이런 걸 물어봐요. 얘네들이 똑같니? 아니요. 반직선은 똑같지 않아요. 그걸 골라주시면 돼요. 문제 풀어보세요. 53번. 그러니까 1, 2, 3번에 직선 AP, 직선 AC, 반직선 AC, 성분 AC가 똑같은 걸 골라줘. 다 적으시면 돼요. 개수 말고. 네. 답 나왔나요? 시험이 1번 안 했어. 반지선 직선 AP 맞죠? 직선 AP 감 있어 짝꿍. 있어. 1번은 직선 AB하고 똑같은 게 두 개죠. 누구누구냐면 직선 CB 그 다음에 직선 AC. 왜? CB도요 C 쪽으로 B 쪽으로 계속 가는 얘기니까 어차피 계속 가면 직선 AB나 CB나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 골라주시면 되고 반직선 AC하고 똑같은 거 있나요? 네, 그게 누구냐면 반직선 AB죠. 왜냐? 이게 지금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 A, B, C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 A에서 C 쪽으로 가는 거나 A에서 B 쪽으로 가는 거나 뭐가 달라? 그죠? 어차피 직선은 끝도 없이 펼쳐지는 거니까 길이는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자, 그래서 54번 문제 해결됐고 54번으로 봐주시면 쌤이 항상 대표 문제를 풀어주고 대표 맨 끝에 있는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어보는 시간을 가질 거거든요. 대표 문제는 항상 선생님 설명을 들어주시면 돼요. 자, A, B, C 세 점이 있는데 여기서 서로 다른 직선과 반직선 개수를 각각 A, B라고 하자. 직선 개수는 너무 쉬운데요. 뚫고 지나가면 되니까 그냥 3개 이렇게 마무리 지으시면 돼요. 괜찮죠? 근데 반직선은 느낌이 좀 달라요. A에서 B 쪽으로 가는 반직선이랑 B에서 A로 가는 반직선 다르죠? A에서 C로 가는 거랑 C에서 A 가는 거 또 달라요. 그다음 B에서 C 가는 거랑 C에서 A 가는 거랑 또 달라요. 그렇죠? 서로 주고받고가 돼야 돼. 주고받고가. 출발점이 다르니까. 그래서 반직선 개수는 6개, 직선 개수는 3개, 총 개수 몇 개? 9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 57번 풀어주시면 돼요. 해주세요. 근데 진짜 53번에 그 조그마한 거 쓸거 다. 조그마한 거 53번에 이거. 맨 끝에 거? 네. 성분 AC, 성분 C. 57번. 진짜 몰랐다. 나 뭐 진짜 몰랐다. 쉬었다 할게. 쉬었다 할게. 15분까지 쉬었다 할게. 뭐 선생님 생각도 못했다.